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일 도청에서 지역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인 한화큐셀코리아 등 18개소와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80톤 이상인 대기 1종 사업장에 참여했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공정 개선 등 총 197톤의 오염물질을 저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봄과 겨울철에는 자체 점검을 활성화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전국의 헌혈자는 증가 추이를 보이는 반면 전라북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하루 헌혈자 집계를 보면 전북은 11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헌혈자 수를 기록했는데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등 전북 경제 침체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북권의 경제 침체에 따른 인구 이탈과 함께 헌혈자 수도 급감해 전북 지역 혈액 수급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전국 헌혈자는 2016년 280만여 명에서 2017년 300만여 명으로 증가했지만 전북 헌혈자 수는 2016년 11만 6천여 명에서 2017년 11만 4천여 명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 헌혈자 수를 보면 3월 25일 하루 기준으로 서울이 2,143명으로 가장 많이 헌혈을 했지만 전북은 116명으로 가장 적은 헌혈자 수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혈액원은 전북이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어 한국 GM 공장마저 폐쇄를 앞두고 있어 헌혈 가능 인구 이탈 심화로 헌혈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헌혈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헌혈자에게 공용주차장 감면 혜택과 공무원 헌혈 공과 처리 등의 장려 조례 제정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KLN 장소라입니다. 대전광역시가 대덕연구개발특구 출연기관과 공동으로 시민생활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대전시는 지난 2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과 대덕특구 기술적용 스마트행정 구현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대덕특구 내 첨단 기술과 연구 성과물을 행정 분야에 접목해 시민 생활을 개선하고 그 성과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시는 이 사업을 위해 5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5개 과제는 도로이동 오염원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과 인터넷망 기반 소화기 관제 시스템 등입니다. 전북 남원시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이 지난 28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2호로 지정됐습니다. 남원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고대문화 연구의 중요한 유적인데요. 삼국시대 무덤 축조 기술을 알 수 있어 더욱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시에 있는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이 오는 28일자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2호로 지정됩니다. 이는 호남 지역에서 가야 유적으로는 첫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은 가야와 백제의 고분 축조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고 제지 세력, 대가야, 백제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이 함께 출토됐습니다. 이는 5, 6세기 남원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백제와 가야 지역의 고대사와 고대문화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 고분군의 범위는 40필지로 무덤의 전체 분포권에 해당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화재 발굴을 통해 남원의 문화유산을 알리고 보존 전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대구광역시는 바른 주차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실시해 선진주차 문화정책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광역시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2017년 7월부터 이 서비스를 운영해 현재 13만 8천 대가량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바른 주차 안내 문자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 구간의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 올바른 주차 문화를 유도합니다. 이 서비스 가입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거나 모바일 웹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없어 이중 주차하거나 외부에 주차한 적 있으실 겁니다. 이에 전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차 공간이 협소한 아파트들이 놀이터나 화단들을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아파트 공간이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의 한 아파트입니다. 기존에 있던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A씨는 저녁 8시가 되면 주차 공간이 꽉 찬다며 늦게 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 차를 아파트 밖 공터에 주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600대의 차량을 입주민이 보유하고 있지만 주차 공간은 340대만 수용할 수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놀이터를 줄이거나 없애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인구는 줄고 있지만 오히려 차량 등록 대수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교통정책과는 요즘은 한 가구당 기본 2대 이상의 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과 함께 소득 증대가 맞물려 차량 보유 대수가 늘어난 것으로 본다며 그에 비해 전주시는 오래된 건물이 많아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함께 전주시 주차장 시행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놀이터와 녹지 공간까지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아파트 공간이 삭막해져 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den 장소라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31일 서울시 100개 에너지 자립마을 주민 리더 약 250여 명과 서울 에너지 전환의 리더 에너지 자립마을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번 미팅은 다양한 주거 유형의 에너지 자립마을 우수 사례를 다른 마을과 공유, 확산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생산을 늘려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 공동체를 말합니다. 2012년 7개 마을에서 시작해 올해 총 100개소까지 확대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마을을 선정하고 주민 의지와 마을 여건에 따라 실행 보조금,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되지 않는 도시공원 등은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 행위가 가능해 도시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주민들의 휴식 공간과 도시 녹색 공간으로 개발돼야 할 도시공원 예정 부지 406제곱킬로미터가 2년 뒤면 일몰제로 풀리게 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 부지는 전국적으로 406.5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여의도 면적 8.4제곱킬로미터의 48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또한 2020년 7월 일몰제에 적용되는 공원 부지 가운데 등산로, 공원 등 적극 활용되고 있어 지자체가 사들여야 하는 사유지는 절반에 가까운 186제곱킬로미터로 이를 매입하기 위해선 약 24조 원이 필요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도시계획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도시공원 지구로 지정한 이후 20년이 넘도록 개발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Kden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쌍릉이 전형적인 백제 사비기 왕릉급 무덤으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전형적인 백제 사비기 굴식 돌방 무덤과 현실 안에서 인고를 담은 나무 상자가 발견돼 백제 왕릉급 무덤임이 판명됐는데요. 앞으로 대왕릉의 세부적인 판촉 양상과 봉분의 공간 활용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 백제 사비기 왕릉급 무덤의 조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기획재정부에 사전 타당성 조사 예산 배정이 확정됨에 따라 본격 추진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의 건설 시기가 빨라져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전 개항 목표에 탄력이 예상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용역비 5억 원이 지난 3월 말에 확정됨에 따라 국토부에서 행정 절차를 거쳐 사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착수될 수 있게 된 만큼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 또는 축소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 육아정책인 아이맘 플랜의 일환으로 부모들이 육아 관련 물건을 판매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자리가 열립니다. 제2회 맘에게 마음으로 프리마켓이 오는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청 녹음광장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프리마켓은 부산 지역 최대 규모인 170여 팀이 참여할 예정이고요. 핸드메이드 생활용품과 육아용품 등 육아맘들의 손재주를 구경할 수 있는 프리마켓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Kde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